안녕하세요. 닥터시사TV입니다. 대마도는 한국 땅. 대마도를 방문하면 이렇게 적힌 글귀를 찾는 게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신사는 물론이고 식당과 술집, 화장실 벽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적어 놓은 것이겠죠? 이 글귀를 보면 대마도에 관한 한국인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을 찾아보면 대마도가 한국 땅이냐, 일본 땅이냐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적지 않은 한국인들이 대마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역사적인 여러 자료로 봐도 지리적으로 봐도 한국 땅이 분명한데 말이죠.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마도와 관련된 양국의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독도를 잠깐 언급해야 하는데요. 현재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독도 방어 훈련 등을 실시하면 외교 채널을 통해 공식 항의를 해오죠. 다케시마의 날은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정한 날이 아닙니다. 일본 시마네 현이 조례로 제정한 것이죠. 일종의 우회 공격인 셈입니다. 정부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선 것이죠. 한국에도 대마도의 날이 있습니다.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에 대응해 마산시회가 제정한 것이죠. 우리 땅인 대마도를 돌려받기 위한 대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 수 있듯 한국 정부가 직접 나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마도의 날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자신의 땅이라고 우기면 우리는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고 주장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일본은 대마도와 관련한 문제에 상당히 불안해합니다. 이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에 대한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일본의 방위상은 긴급하게 대마도를 방문했습니다. 일본 현지에서는 대마도를 쓰시마 섬이라고 부릅니다. 대마도를 방문한 방위상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곳은 일본에게 매우 중요한 장소다. 한국인들이 구입한 토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수 없다. 감시가 필요하다. 한국인들이 적법한 절차로 구입한 토지를 감시하자고 한 것입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대마도는 당시에도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었습니다. 부산에서 불과 50여 킬로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 자본의 토지 매입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었습니다. 목적은 리조트의 개발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해당 토지를 사들인 배경은 일본인 스스로의 판단도 한몫을 했습니다. 토지의 주인들이 해상 자위대에 매입을 요청했지만 거절한 것이죠. 그 땅을 한국인들이 사들여 관광시설로 개발했습니다. 본인들이 거절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대마도를 뺏길까봐 두려운 일본의 현지 언론들은 계속해서 그 문제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러자 아베 총리는 이렇게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위시설 주변에 대한 외국인과 외국 자본의 토지 취득은 안전보장에 중요한 문제이다. 네, 한국의 토지 매입에 태클을 걸겠다고 예고한 것이죠. 이후 자민당은 뒤늦게 토지 취득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일본이 세계무역기구 가입 당시 외국인 토지 취득에 대해 개방을 유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는 법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는 관련법을 통해 제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본은 한국처럼 법을 바꾸자며 여론몰이를 했습니다. 일본의 만행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입니다. 작년 말부터 자민당의 극우 성향 의원들이 대마도에 한국 자본이 들어오는 것을 우려해 대마도 진흥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극에 달한 것입니다. 해당 법률에는 대마도의 자위대 기지 주변 토지를 국유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대단히 극단적인 방법이죠. 외국 자본의 구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니까요. 한편 한국 정부 차원에서는 개입이 없지만 지자체들은 대마도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창원시의회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마도가 우리 고유 영토임을 세계 만방에 천명한다. 우리 땅 대마도를 직접 방문해서 둘러보겠다. 그야말로 폭탄 선언입니다. 지자체가 대마도에 가서 깃발을 꽂겠다고 공식 발표했으니 일본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 발언은 대마도의 날 기념 행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앞서 대마도의 날은 마산 시의회에서 제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산 시의회는 현재 창원시의회로 통합되었습니다. 창원시의회는 세종실록 등 무수히 많은 역사 자료를 통해 대마도가 우리 땅임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조선 왕조 말 우리의 국력이 약해졌을 때 일제가 빼앗아 간 것이라고 주장했죠. 창원시의회는 직접 대마도를 방문했을까요? 아쉽게도 방문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유는 한일 외교 비화를 우려해 정부 당국이 만류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엄청나게 반발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만약 실행에 옮겼다면 너무나 통쾌했을 텐데 아쉽네요. 하지만 창원시의회의 결단은 적지 않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또한 창원시의회는 영토를 되찾기 위해 대마도의 날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창원시의회는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는 증거로 세종실록을 언급했습니다. 울릉도에 있는 독도 박물관 입구 바위돌에는 세종실록 제1권에 실렸던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글씨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마도 본시야 국지지. 네, 대마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겁니다. 교유문에는 이런 기록도 적혀 있습니다. 대마도는 섬으로 본래 우리의 땅이다. 다만 궁벽하게 막혀 있고 또 좁고 누추하므로 외가 거류하게 두었더니 개같이 도적질하고 쥐같이 훔치는 버릇을 가지고 경인년부터 뛰놀기 시작했다. 1530년 조선 중종 때 만들어진 팔도청도와 명종 때 제작된 조선 방역 지도 등 여러 고지도에서 대마도를 조선 영토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자료가 너무나 많은데요. 몇 가지만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한국 역사 자료뿐 아니라 일본의 자료에도 대마도는 한국의 땅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1756년 일본 지리학자가 제작한 대마여 지도에도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고 대놓고 적혀 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안정복은 대마속국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정약용은 이를 구체화시켰죠. 광복 후 관련 논쟁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미군정 하에 선출된 입법의원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대마도는 조선 땅이기 때문에 환속시켜야 한다. 결국 1949년 이승만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에게 대마도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이후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답신에서도 한국은 대마도의 반환을 국제사회에 요청했습니다. 당시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초안을 미국으로부터 넘겨받은 나라는 총 16개국이었습니다. 그중 14개국은 제2차 세계대전을 함께한 연합국이었습니다. 연합국 이외에 단 두 곳이 전달받았는데 바로 한국과 일본이었습니다. 한국은 연합국의 일원이 아니었기에 상당히 이례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답신에 독도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답신에 독도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독도는 당연히 한국의 영토였기 때문에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언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공식 문서에 관련 내용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마도와 관련한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마도를 한국이 돌려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의견을 간단히 언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려나 조선은 역사적으로 섬보다 북방 영토 회복에 더 많은 정성을 기울였다. 그래서 대마도를 등한시했다. 세종 때 대마도를 정벌했지 정복한 건 아니다. 따라서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기간이 길어 돌려받기 어렵다. 이런 논리라면 일본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지배했던 기간이 훨씬 길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제관례라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대마도 영유권 주장을 멈출 이유도 없습니다. 대마도를 한국의 영토라고 주장했을 때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국익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마도가 걸려 있으면 일본이 독도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독도에 집착하는 이유가 대마도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아무리 주장해봤자 어차피 한국의 영토입니다. 전쟁이라도 일어나지 않는 한 독도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독도를 계속 건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한국은 독도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라도
대마도에 대한 반환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꼭 한국의 영토로 귀속될 수 있도록 국제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최근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9.5% 감소한 5천억 엔에 그칠 것이라고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생산과 판매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판매 대수는 전 세계에서 890만 대로 8년 만에 1천만 대 이하로 내다봤다. 악효 사장은 리먼 쇼크 때보다 임팩트가 훨씬 크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지지통신은 세계적인 외출 자제와 경제활동 축소가 도요타를 흔들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도요타 자동차는 2021년에는 영업 흑자를 사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다들 외부로 나가려 할 것이고 자동차 판매 대수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는 일본 패션업계에도 큰 파장을 몰고 왔다. 과거 매출 3천억 엔을 올렸던 레나운이 경영 파탄을 선언한 게 대표적이다. 남성복 도반, 스포츠 패션으로 이름 높은 아놀드 파마 등이 레나운의 주요 브랜드다. 그러나 패스트 패션이 몰려들면서 주로 백화점에서 판매하던 레나운의 상품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추억의 브랜드로 물러나기 시작했고, 올해 4월 일본 정부의 긴급사태 선언으로 백화점들이 문을 닫으면서 결국 부도에 이르렀다. 지난해 67억 엔의 적자를 낸 레나운의 부도는 예상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1960년대에 프랑스 배우 알랭 드롱을 기용해 남성복 광고를 찍는 등 고도 경제 성장의 상징이었던 기업의 몰락은 일본인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 밖에도 패션업계 전반을 살펴보면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이 무지루시는 53.1%, 유니클로는 42.3%로 나타났다. 외식 업계에서도 매출이 지난해 동기보다 크게 줄어 이탈리아 음식 체인점 사이제리아는 33%, 패밀리 레스토랑 체인점 스카이라크는 28%에 머물렀다. 취업 전선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교도통신이 일본 주요 기업 111개사를 대상으로 내년 신규 졸업자 채용 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약 26%가 규모를 줄이겠다고 답했다. 반면 경력직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응답은 36%였다. 이는 연수 등의 시간을 최소로 줄이고 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경력직이 코로나19로 인해 부상했기 때문이다. 금융계는 대규모 인원 삭감을 발표했다. 미쓰이 스미토모 파이낸셜 그룹은 2022년까지 본부 인력의 약 30%를 줄일 계획이고, 리소나 홀딩스는 향후 3년간 3,000명을 감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경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리먼 쇼크와 동일본 대지진에 이어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금융계는 인공지능을 적극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머무는 사람들을 대신해 인공지능 로봇이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다. 일본의 한 백화점은 아바타 인스토어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로봇을 조종해 백화점 내부를 살피고 쇼핑을 한다. ANA 홀딩스도 아바타를 사용해 집에서 낚시나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이다. 코로나19는 젊은 구직자들의 사고 방식에도 영향을 끼쳤다. NHK는 전직을 원하는 20대가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을 피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보도했다. 또 한 취업정보 회사가 3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방 취업을 희망하는 젊은이가 36%로 지난 2월 조사 때보다 14%포인트 상승했다. 도시에서 일하면 감염 위험성이 더 높으니 지방 취업에 관심을 갖는다. 한편에선 수입 감소로 예상치 못했던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펜싱 선수인 미야케류가 대표적이다. 요즘 그는 우버이츠에서 배달부로 일한다. 케이오 대학을 졸업하고 런던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거머쥔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지만
도쿄올림픽 연기 후 연습도 시합도 없는 상황에서 후원 기업마저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본 경제지 타임이 최근 프리랜서 1,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선 응답자의 65%가 코로나19가 수입에 악영향을 줬다고 답했다. 수입을 위해 다른 일을 검토하고 있는 사람은 55%였다. 일본이 태국과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부터 입국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한국과 중국은 1차 입국 거부 완화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태국,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을 입국 제한을 완화할 첫 번째 대상국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최근 전 세계 111개국에 대한 입국 거부 조치를 6월 말까지 한 달 더 연장했기 때문에 실제 입국은 7월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4개국 모두 기업인부터 PCR 검사 거쳐 입국을 허용할 방침이다. 태국 등 4개국은 모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수습 단계에 있는 국가라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베트남과 호주, 뉴질랜드는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참가국이고 태국은 일본 기업이 다수 진출한 상황이 고려됐다. 지난 3월부터 일본의 기업인부터 입국 제한을 완화하자고 제안해온 한국과 중국은 1차 대상에서 제외됐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과 중국이 두 번째 입국 제한 완화 대상국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한 후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점 때문에 중국은 동맹국인 미국의 반발을 고려해 1차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를 요구하며 입장을 밝혀달라고 제시한 답변 시한이 지났지만 일본 측은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 시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일본 정부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지난 12일 산업부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취한 3대 품목 수출 규제와 백색 국가 명단인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과 관련해 5월 말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일본에 통보했다. 앞서 일본은 대한국 수출 규제 사이로 한일 정책 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 캐치홀 통제 미흡, 수출 관리 조직, 인력 불충분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정부는 일본 측이 제기한 문제를 모두 개선한 만큼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계속 유지할 명분이 없다고 일본을 압박해왔다. 하지만 당분간 일본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일본의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시작된 만큼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본이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을 경우 정부가 추가 공세에 나설지 주목된다. 우선 정부가 지난 연말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며 중단한 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재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정부가 유예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 다만 미국이 취소 미아 종료에 미국에 반대하고 있어 재추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